귀희의 일본 괴담. 구석의 여자. 지금부터 1년여 전의 이야기이다. 그때는 직장을 옮기려는 김에 새로운 거주지를 찾으려고 이곳저곳 임대 물건을 찾아다녔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먼저 직장을 그만둔 탓에 금전적인 여유도 없었다. 자연히 임대료가 싼 곳을 중점으로 골라 찾아다닐 수밖에. 그 물건을 찾게 된 건 비교적 빠른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디나 있을 법한 2층짜리 아파트의 201호실. 임대료는 그 지역으로 보자면 놀랄 정도로 싼 편이었다. 낡아 빠진 데다 욕실이나 화장실도 딸려있지 않겠지 라고 생각한 것과는 반대로 깔끔한 내장과 쾌적한 설비인 것에 놀랐다. 집안을 미리 보러 갔을 때는 정말 이 가격이 맞아요? 라고 중개업자에게 물어보고 싶을 정도였다. 중개업자 왈, 여기서 조금 멀고 건물 건축 연수가 오래된 게 그 이유인 것 같다고 했다. 망설일 것도 없이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하기로 한다. 재취업도 원활히 진행되는 중이라서 그 물건을 임대하기 위해 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마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이사를 끝마쳤다. 주소 변경을 진행하고 인테리어나 전화 등의 설치도 예정대로 끝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이웃 주민들과의 인사.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돌아본 결과 모두가 사람이 좋아 보였고 이상해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단, 딱 하나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왼쪽 옆집인 202호의 친숙한 형님 같은 다잡기 씨라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 안녕하세요. 201호에 새로 이사 온 사야마라고 합니다. 아, 이사는 다 끝냈어요? 수고 많았네요. 다자키라고 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 아니에요. 선물 잘 받았습니다. 근데 사야마 씨, 이사는 일 때문인가요? 아, 네, 직장 좀 옮기려고요. 그렇군요. 새 직장에 익숙해지려면 힘들죠. 근데 실례인 줄은 알지만 여친분이라던가? 네? 아유,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래요? 이거 참 미안하게 됐네요. 갑자기 별걸 다 물어봐서. 초면에 갑작스레 허물없는 말에 놀랐지만 혼자 사는 나를 걱정해서 그랬겠지 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다자키 씨가 말하기를 직전에 살던 사람은 여자관계 트러블로 인해 바로 방을 뺐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살던 사람도, 그 전전 사람도 그랬다는 이야기. 이게 참 한밤중에 싸우거나 하면 큰일이잖아요. 나도 그다지 관여하고 싶진 않지만 말이죠. 아마도 내게 확실히 다짐을 받으려는 것 같이 생각이 되었다. 분명히 다른 방에서 들리는 사랑 싸움 소리는 내 생활에 방해가 되니까 말이다. 그럴 일은 나와는 인연이 없겠지만 말이다. 만약 여친이 생긴다면 조심해야겠다고는 생각했다. 이것저것 얘기를 나눈 후 나는 다른 주민들에게도 인사를 드리고 돌아왔다. 전에 살던 사람의 얘기가 신경 쓰이긴 했지만 바로 잊어버리고 그 이후로 그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이사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다. 그날은 몸에 익지 않은 일로 피로에 휩싸여 밤늦게 돌아왔다. 열쇠로 문을 열고 어두운 현관으로 들어선다.
멍한 머리로 집안에 불을 켜자 집안 한 구석에 어떤 여자가 벽 쪽을 바라보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내려와 있다. 왠지 속옷 차림이었고 피부는 새하얗게 떠 있었다. 명백히 이상한 광경이었다. 사람이라는 게 정말로 무서운 것과 마주치면 목소리 하나 나오지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한심하게도 나는 눈을 깜빡이지도 못하고 입도 닫지 못한 채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여자는 벽만을 바라본 채 서서 내가 있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바라보고 있는 벽을 왼손으로 천천히 계속해서 북북 긁으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를 말을 낮게 중얼거리고 있다. 미친 여자? 도둑? 살인범?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진 나는 그대로 뒤로 돌아서 몸으로 문을 밀치고 쏜살같이 도망쳐 나왔다. 그 후 근처 편의점에서 경찰서에 전화를 했다. 경찰이 와서 함께 집에 들어갔지만 여자는 없었다. 침입한 흔적도 없었고 착각한 거 아니냐는 경찰들의 일축에 나는 초조해졌다. 하지만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그 외의 창문에서도 침입 흔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나도 내 눈으로 확인하였다. 물건들도 제자리에 다 있었고 여자가 있었던 자취도 없었다. 전혀 이해가 안 됐지만 다음날 출근도 해야 하고 했기에 현관과 창문의 광건장치들을 확실히 확인하고 나서야 피로에 지쳐 잠이 들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는데 또 그 여자가 서 있었다. 나는 괴성을 지르며 벌떡 일어나서 여자와 반대편 벽으로 달아나 벽에 등을 기댔다. 여자는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벽을 긁으면서 낮게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분명히 모두 잠가놨는데. 그대로 쳐다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나는 용기를 내어 쥐어짜내듯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 뭐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아무런 반응도 없다. 나가라고. 여전히 무반응. 그렇다면 억지로라도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생각한 나는 여자 쪽으로 다가갔다. 1m 정도 남짓되는 거리까지 다가가서 덮치려는 찰나 여자가 벽을 긁는 것을 멈춘다. 그리고 천천히 몸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마치 느린 화면을 보는 것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숙이고 있던 머리가 서서히 각도를 바꿔 조금씩 올라온다. 그 움직임은 덜커덕 하면서 천천히 움직이다 시간에 역행하듯 한순간 굉장히 빨라지기도 한다. 그리고 다시 덜컥 하면서 천천히 움직였다가 또다시 속도를 높인다.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사람이 아니라고 느낀 것은 그 순간이었다. 마침내 내 쪽을 바라본다고 생각되었을 즈음 나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기겁을 하고 말았다. 그렇게 얼마 동안 머리를 감싸고 있었는데
중얼중얼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공포에 쭈뼛쭈뼛 머리를 들어보니 여자는 깨끗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때부터 여자는 가끔씩 나타났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그 여자는 벽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집에 들어오면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욕실에서 일어나면 나타나기도 하며, 뭔가 이상해서 집안 구석을 바라보면 언젠지 모르게 그곳에 있다. 임대료가 싼 이유를 알게 된 나는 중개업자를 속으로 원망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뭔가 내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던가 내게 공격을 해온다던가 하는 일은 일체 없었다. 하루에도 몇 번을 나타나서 집구석에 서서 나만을 그냥 바라본다. 심장이 안 좋긴 해도 실제로 해를 끼친 적도 없었다. 사람이란 게 참 이런 일에도 익숙해지나 보다. 시간이 흐른 후엔 실제로 이 이야기를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다. 귀신이 나온다며 동료를 집으로 초대했을 때도 그 여자는 나타났는데 어째서인지 나에게만 보이는 것 같았다. 대화도 시도해보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보기도 했었는데 아무것도 건질 수 없었다. 너 말이야, 의외로 다리가 잘 빠졌네. 하고 놀려도 무반응.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하는 자괴감마저 들 정도였다. 타자키 씨, 이거 고향에서 보내온 건데요. 좀 드셔보세요. 아유, 미안하게 이거 고맙습니다. 어때요? 생활은 좀 적응됐어요? 그렇죠, 뭐 대강은.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좋으니까 얘기해줘요. 저 말하기 좀 곤란하긴 한데요. 좀 이상한 얘기인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집에 여자가 있어요. 타자키 씨는 시익하고 웃는다. 여친 생긴 건가? 라고 물어온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집 구석 쪽에 여자가 서 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내가 그렇게 말을 꺼내자 타자키 씨는 언제나 짓던 미소에서 무표정으로 얼굴이 싹 바뀌었다. 그 모습이 섬뜩하게 생각되었지만 말하면 재미있을 것 같은 기분이 앞섰나 보다. 나 혼자 기세 좋게 떠들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여자의 일을 간단하게 다 말했다. 한동안 무표정으로 입을 다문 채 이야기를 듣던 다자키 씨는 내 이야기를 다 듣고 언제나의 친절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자, 이건 일이 피곤해서 그런 걸 거예요. 환각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죠. 가끔은 휴식도 필요합니다. 잘 먹겠다고 인사를 건네며 그는 문을 닫았다. 역시 이상한 놈이 돼버린 건가? 도대체가 이런 이야기를 믿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싶었지만 주민들과도 특별히 좋게 지내는 타자키 씨가 알아주지 않는 건 꽤 충격이었다. 그 이후로도 그 여자는 끊임없이 나타났다.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집구석에 서 있는 것뿐. 나는 차츰 그 여자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며칠 후 어느 날 밤, 나는 잠이 오질 않아서 이불 속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슬슬 잡을까 하던 때 문득 여자가 있는 곳으로 눈을 돌렸는데 여자는 처음에 나타날 때처럼 벽 쪽을 향해 서 있었다. 그리고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면서 서 있었다. 신경이 그쪽으로 쏠리니 잠이 달아난다. 나는 한동안 그 여자를 관찰했다. 그러자 그녀의 소리와는 다른 목소리가 하나 더 들려왔다. 그 소리도 벽 쪽에서 들려온다. 그 여자를 관찰하면서 귀를 벽에 갖다 댄다. 들리는 소리는 남자 목소리였는데 대부분의 소리가 욕설이나 악담같이 들렸다. 그것도 어딘지 나를 향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째서 그런 놈만 바라보고 있는 건데, 응? 나한테 눈길 한 번 안 주더니 옆방놈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 자식 저주할 거야.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울먹이는 소리로 말하고 있나 싶으면 신음하듯 낮게, 마치 땅속에서 말하는 것 같은 소리로 바뀌다가 돌연 호통치듯이 소리를 내다가 하는 게 너무도 섬뜩하게 들렸다. 여자는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달래듯이 벽을 다정스럽게 문질렀다. 그 벽 앞쪽은 다자키 씨가 사는 202호실이었다. 몇 주가 지난 뒤 나는 새로운 직장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다시 이사를 하게 된다. 중개인은 아무 소리도 안 하다. 괜찮았었어요? 라고 물어볼 뿐이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사 간다는 것을 알리러 이웃집에 인사를 돌아다니던 그때 모두가 나를 걱정해주는 모습이었지만 다자키 씨만은 극도로 기분이 좋은지 기분 나쁠 정도로 만면의 미소를 띄우고 있었다. 그 미소는 항상 보였던 상냥한 미소는 아니었다. 지금도 그 202호실은 계속 임대되고 있다.